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이 나라 전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계층이 누구냐고 하면은 노인을 손가락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에게 불쾌하게 하게 되면 사람이 인신의 자유를 구속받을 정도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당합니다. 벌금도 부과되고 그런데 심지어 개에게도 그런데 노인만큼은 그렇지 않다. 물론 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이 사람들이 실제로 집행하는 법이 이 대한민국에서 불가촉 천민은 노인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긴 노인 중에도 돈 많은 노인은 예외가 되겠죠. 얼마 전에 SNS를 보면은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오늘 어디 식당가에 갔더니 노인들이 많이 보여서 불쾌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은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게다가 공항에서 어떤 노인이 어떤 것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이 물어봐서 재수없어서 불결해서 피했다. 여러 명이 다 답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방향을 물어보고 했을 때.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용객에게 묻지 말고 직원에게 물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편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사회적 계급 문제, 제도로 노인을 규제하는 이 문제만큼은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근래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바로 노인의 운전면허 규제 이 부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운전면허를 제한하겠다.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교통 관련 단체라든지 정부, 학계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면 노인이 운전을 하면 사고를 낸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침해한다. 그래서 뉴스에서 노인 운전자 가해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물론 다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유독 노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가해자 수가 늘고 있다. 얼핏 듣기에 마치 노인 범죄자가 늘고 있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론기관이 이렇게 쓰고 있고 국가기관이 공적인 발표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뉴스 나온 걸 보면 이렇죠. 노인이 많다. 노인이 자꾸 늘고 있다. 노인 운전자도 늘고 있다. 노인 운전자가 낸 사고 건수도 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운전하는 노인은 사회적 악이다. 우리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당연히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잘못 알려지고, 그리고 정부와 언론기관이 국민을 오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미국에서 이 고령자 운전에 대해서 거기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출발점입니다. 왜 제한하는가 하면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제한합니다. 만일 사회 악으로서 공익을 해치는 가해자로서 제한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인 겁니다. 현대판 노예제의 창설에 버금가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은 고령 운전자를 위한 것이다. 아예 출발이 다른 겁니다. 우리 도로교통 연구를 하는 곳에서는 65세 이상은 치매에 준하는 것으로, 치매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예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치매는 노화의 한 현상이 아닙니다. 치매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치매는 연령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젊은 층, 30대, 20대, 치매는 연령과 관계없이 치매 발병이 되는 겁니다. 그 환자가 노인이 많다고 해서 나이 들면 다 치매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게다가 분명하게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운전을 하면 제대로 못할 거야. 분명히 노인은 무엇을 해도 변변히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것만 좀 살펴봅시다. 미국의 공적인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노인 운전자들이 연간 실제 사고를 내는 사고율은 젊은 운전자들보다 대단히 낮다. 어떻습니까? 국내 언론하고 다르죠? 게다가 노인이 운전하는 거리는 중년 운전자들보다 대체로 짧다. 왜냐하면 필요한 곳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 운전자가 직업적인 운전을 할 경우는 이제 좀 예외로 하고, 실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운전하는 이 사람들의 경우를 먼저 살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령 운전자들은 일반적으로 젊은 운전자들보다 더 신중하게 조심해서 운전한다. 어딘가 좀 자기 행동을 통제 못해서 사고를 불쑥 내는 것은 노인 운전자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해질녘, 빛이 좀 줄어드는, 그 다음에 야간, 또 혼잡한 시간대, 그리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이때 노인 운전자는 스스로 운전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따져보면 사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노인 고령자의 음주교통사고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다. 그런 일을 잘 안 한다. 또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곡선 차도를 운전할 때, 그리고 고속 운전을 할 때 사고율이 대단히 낮다. 자,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했죠.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다 뛰어넘어서
단지 65세 이상 노인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운전하던 사람이 65세가 될 거 아닙니까? 나이를 먹으면.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고 사고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신문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노인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건수가 많다. 이럴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여기에 대처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 비율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필연적으로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 노인이 계속 늘어날 테니까, 노인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날 테니까 노인들의 운전면허증을 뺏자. 우리가 노인 때문에 불안하게 살 수 없지 않느냐고 하는 데서 나는 이거 이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출발이 다른 것이죠.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시스템을 보강하고 또 발전한 기술력을 거기에 투입하고, 이게 아니고 저 모자라는 노인들이 우리 이 사회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자. 이렇게 출발을 했다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뿐 아니라 바로 이어서 우리가 노인의 나라가 되고 있다. 노인이 늘어나고 있어서 못 살겠다.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를 일으키고 세금이 끊임없이 밑빠진 도끼에 물 붓듯이 들어가는 계층이 노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세금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계층이 과연 언제 우리는 그 투입한 액수를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 난망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으면 청년과 어린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러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을 때 노인이 불편하다고 이야기 왜 안 합니까? 얼마 전에 직구 금지한다고 했을 때 고작 SNS 게시판에 좀 시끌시끌 했더니 일단은 물러섰죠. 결국은 강행을 하겠지만, 그러나 노인에게 어떤 혜택을 뺏겠다, 어떤 자격을 박탈하겠다, 무엇을 제한하겠다고 했을 때 노인들이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하고 해봤자 물러서지 않습니다. 만만하니까. 지금 젊은 층들이 자기들만 모이는 장소에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이 심리 때문인데, 이것은 망국의 징조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멸시할 수 있는 겁니까? 얼마 전에 지나가던 청소년인지 청년인지가 건널목에 서 있던 노인에게 신발로 날려서 얼굴을 맞춰서 코뼈가 부러졌다고 하죠. 사회적으로 센세이션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다 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참으로 깊이 있게 그리고 길게 해야 할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4년 1월 10일 기준으로 65살 이상의 인구가 973만 명입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19%입니다. 2025년이 되면 20%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1천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 1천만 명을 이렇게 천민계층으로 취급을 하면서 그들의 자유를 야금야금 제한을 하는 것이 항상 참고 당하고 제대로 자기 주장을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이렇게 돼도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소식을 전하는 뉴스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유엔에서 65살 이상의 인구 비율을 비율별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다. 65살 이상이 전 국민의 숫자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인데 우리 한국은 20%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다. 이게 2025년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는 정치계, 학계, 그리고 언론계에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65살 이상 노인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머리 허연 노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다. 어떻게 우리 국민 중에 노인 그룹이 따로 있다 그렇게 선을 다 긋는 겁니까? 정치 그룹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아주 공공연하게 청년, 여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노인은 여성도 여성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노인은 눈앞에 어른거리는 게 싫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돈 이것만 싹 놔두고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면 하고 있다는 것을 주위를 살펴보면 믿기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65세 이상이 우리 국민의 20%,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 65살 되도록 세상에 나서 배우고 적응하고 그리고 자기 가정을 꾸려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 낳아서 먹이고 가르치고 각종 국가에 대한 의무 이행 다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 하면 아마 그냥 한 40세 이하 거기서는 또 그 소리 듣기 싫다고 하는데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인류 진보에 기여해온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65살이 됐더라. 이거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노인들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노인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또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렇게 나이 들면 확 죽어버리지 그렇게 안 산다. 이런 험한 소리도 하던데 우리나라 수준이 이렇게 추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65세 이상 살아서 멀쩡한 사람은 뭐 그 사람의 재산을 자녀들이 마음대로 처분하고 싶어서 민법상 성인 무능력자 제도 같은 거 창설했죠. 그게 다 지난 그 한 20년 이래에 다 생긴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병들고 오래 살게 되면은 안락사 존엄사 시키자. 그 이야기 막 하죠. 노인들도 나도 그렇다고 하는 사람 있기는 있지만 이것을 제도로서 제도로 이걸 승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증오범죄에 대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그 차별이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다 소위 그거 차별당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이 노인을 멸시하는 여기에 대해서 증오범죄로서 단속을 해야 한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인간이 살 곳이 못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65살 이상의 인구가 1천만 명이다. 노인들은 이제 노인 정체성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65살 이상 노인이 다 집안에 누워서 세금으로 그들이 필요하는 모든 것을 대주고 있습니까? 현재 택시 운전하는 사람 중에 제일 나이가 많다는 사람이 92살이랍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역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65살 이상의 모든 우리 국민을 생산 현장에서 완전히 퇴출을 시켜보면 대한민국이 주저앉습니다. 이거 알고 노인들 이것 뺏자, 노인들한테 주는 무슨 지원금이나 뭐 이런 거 빼자, 또 뭐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데 그거 돈 대주는 거 아깝다. 자그마한 눈앞의 것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인 우리 국민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뒤로 물리지 마십시오. 직구 때 봤듯이 노인에 대한 존엄성 이런 것을 대놓고 법으로 뒤로 물리겠다. 그리고 노인 그룹을 묶어서 사실은 65세 이상 전 인구를 묶어서 천민 취급을 하고 있고 안 봤으면 좋겠는 보면 냄새나고 잘 걷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안 크고 아주 이글이글하는 증오를 곳곳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 더 이상 참지 말라. 싫은 것은 끝까지 싫다고 하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관철하라. 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